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이길재 회장님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체계적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이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요청받은 내용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인데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하고 사실은 이 더 큰 맥락에서 라이즈 센터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라이즈 센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020년 정도에는 약 한 14.5조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면 경상비성 운영비 지원 사업, 일반 재정 지원 사업, 그리고 국가장학금인 학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약 한 14.5조 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2023년을 보면 2023년에는 약간 사업비가 늘어났죠, 그죠? 약 한 19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네. 그럼 이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주로 재정지원 사업비가 19조 원 정도가 되지만 대부분의 이 예산은 인력 양성을 위한 그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지원 사업에서 사실 상당 부분은 거의 70% 가까운 예산은 당연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업의 그 구조를 좀 보시면 이렇게 그 사업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사실 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거든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 혁신, 전문대학 혁신, 국립대학 육성,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리고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살아남고, 국립대 육성 사업은 어쨌든 사립대학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구성이 되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은 일부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라이즈로 통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이번에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급하게 막 반영을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수정을 하느라고 약간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영위기 대학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에서 크게 이제 17개 시도에서 라이즈 사업의 계획을 이미 이제 다 수립을 해서 라이즈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즈 계획에 맞게 재정 지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라이즈에서 요즘에 모든 센터들이 대부분 그럼 대학들한테 어떻게 사업 대상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설계하는 작업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 라이즈 사업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어느 대학에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은 살아남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 국가장학금이나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정부재정 지원 사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이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인 거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성과 관리인데, 성과 관리가 2019년에는 혁신 지원 사업 1주기 시작할 때는 대학 자체적으로만 초점을 두고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그러면 대학의 자체적인 성과 관리가 라이즈하고 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업별 성과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이즈 체제 내에서의 대학들이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19년, 그러니까 1주기부터 1주기, 2주기 이제 어제 발표된 3주기에서 성과 관리의 큰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1주기에는 성과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었냐면, 자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정성평가가 이렇게 했는데, 핵심 성과 지표의 달성도라든지 아니면 자율성과 지표의 달성도, 저게 55점이잖아요. 굉장히 그 가중치가 높죠. 그리고 사업 관리 및 환류도 20점을 차지하는데, 저 전체가 그러면 거의 75점이잖아요. 그죠? 사업의 컨텐츠를 주로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때는 대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몇 분 남았다는 거죠? 5분이요? 네. 저한테 20분 주셨던 거 맞죠? 네. 어쨌든 앞에서 너무 훌륭한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어쨌든 성과 관리가 1주기에는 성과 관리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굉장히 초점을 두었다면, 2주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원을 그 학생들한테 전공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약 80점의 점수가 모집단이 광역화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에 역점을 둔 혁신 쪽에 주로 포커스가 갔죠. 그리고 지금 3주기 어제 얘기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3주기에도 이제 이게 2주기고요. 2주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혁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서 이게 한 80점 정도가 차지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교육혁신과 교육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에 굉장히 큰 강조점이 두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주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 이제 혁신 성과 가산점이 있는데,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수도권 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 평가 등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요 모집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학생들에게 전공의 선택권을 강화시켜줬느냐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성과 평가 등급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조 25%라는 모집 단위 전체에서 광역화를 하는 숙제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 숙제를 제대로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등급이 상당히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시면 성과 평가 등급에 대한 가등치에 대한 차등 비율이 확대가 됐어요.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개편 전에는 S등급이 1.6이었었는데 지금은 2.0 베타로 굉장히 가중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은 0.5. 2년 연속 C를 받으면 사업비가 미지원되는 굉장히 강력한 성과관리 메커니즘이 도입이 됐고요. 2년 연속 X등급을 맞으면 사업비가 30% 추가 지원되는, 이건 사실은 전체 예산이 8천억 중에서 4천억에 대한 인센티브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겠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개별 대학이 성과를 관리하는 내용들은 라이즈의 자체 성과 관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이 라이즈에서 그러면 이 성과 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체 평가는 5년 동안 매번 계속합니다. 그죠? 자체 평가는. 그리고 시도 대상 점검 평가 중에서 중간 평가, 종합 평가가 있는데 중간 평가가 2년 마치고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평가가 5년 마치고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이 2년과 5년의 중간 종합 평가는 라이즈에 있어서의 인센티브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중간과 종합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들이 그 자체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혁신 지원 사업 플러스 혁신 지원 사업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라이즈하고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그죠? 그런 구조로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비단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체제뿐만이 아니라 대학 혁신 지원 성과를 관리를 위한 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라이즈와 같이 연동되는 구조로 이 성과 관리가 대학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분만 더 쓸게요. 네, 괜찮겠죠? 네, 너무 발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발표 자료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놨냐면, 그럼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어떤 성과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라이즈 체제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들을 보면 이 라이즈의 핵심 성과 지표는 지역별 대표 과제, 그리고 4개의 카테고리인 그 교육 혁신과 지산학연 협업 활성화, 평생교육 활성화, 그리고 4번째가 지역 현안 해결인데요. 이 4개의 과제의 성과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대학의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율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각각 어떤 세부 지표가 측정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평가 대상이 라이즈 참여하는 대상 대학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전체를 평가할 것이냐의 2가지 카테고리로 추가적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측정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핵심 성과에 대한 측정 방식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증가율로 성과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이 의미하는 것은 타 대학과의 비교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지자체 내에서의 성과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넷으로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만들어냈는지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 방식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 세부 지표에 대해서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대표 과제였고요. 2번째 지표가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인데, 여기서 보면 학생과 교원의 창업, 기업 수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나머지 50%가 지적 재산권 실적과 기술이절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도록 만들었는지와 그 참여한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역 정주 취업률은 기존에 지역 권역 내에 그리고 권역 외의 취업률을 그 지역 권역 내에만 보는 모델에서 지역 내의 70% 그리고 지역 외의 취업률도 30%의 7대3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 정주 취업률 지표가 개선이 되었고요. 지역 혁신 체제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임팩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성과 관리랑 관련돼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그리고 2주기, 3주기가 지금 이제 성과관리 체제에 대한 모델이 설정이 되는데요. 2019년에 제가 처음에 혁신지원 사업에 이 평가의 체제를 설계할 때, 그때에 제가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대학들이 스스로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와 역량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이제 기본적인 성과 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전공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혁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측으로 성과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면, 2025년부터 지금 2027년까지 3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체만의 사업 성과 관리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면서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체제로 성과 관리가 그렇게 고도화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성과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대학들이 그동안 굉장히 등한시해왔던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체제를 신속히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어쨌든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사업에서도 그 디지털 병원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의 이 비전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적절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과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더 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메커니즘을 빨리 만드시는 게 이 전반적으로 대학의 어떤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재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1, 2, 3주기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대학별로 라이즈 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또 대학 전체가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잘 짚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길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릴까요?